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지방도시의 한 PC방을 찾았습니다. 제보자는 8년째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 30대 남자. 취재진이 보는 앞에서도 그는 게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한 대가 아닌 두 대의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게임의 조작 버튼을 누른 후 옆 컴퓨터로 옮겨가는 최 씨의 모습이 매우 능숙하게 보입니다. 여기서 버는 돈을 저 아이템 사는 데다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오르기 나면 저쪽 아이템을 팔아서 이쪽 또 머니를 사는 거고요. 한참 동안 게임에 몰입하던 최 씨가 이번에는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게임 머니를 다 잃고 이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16번 방이요? 예. 전화가 끝나고 현금을 입금하자 상대방은 온라인상에서 게임을 지는 방식으로 최 씨에게 게임 머니를 넘겨줍니다. 게임 머니가 들어오자 최 씨는 다시 게임 속으로 빠져듭니다.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아침 10시쯤에 나와서 보통 밤 11시, 10시, 오래 있으면 새벽, 날 셀 때도 많고요. 요즘은 평균 10시간 정도. 한번 게임 시작하면 제가 3일 낮밤도 3일도 샌 적이 있거든요. 밥 안 먹어, 라면 하나 먹어가면서. 결국 게임 머니를 다 잃고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최 씨. 그는 모자를 눌러 쓴 채 땅만 보며 걷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최 씨는 위장약부터 챙겨 먹습니다. 식사를 거른 채 장시간 게임에 집중한 탓에 위장이 매우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현재 이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사채를 빌려 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자까지 합쳐 총 1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 빌려. 최 씨가 만든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전용 통장입니다. 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내역이 빼곡합니다. 컴퓨터 안에 캐릭터 하나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날개 차는 게 있어요. 날개도 여러 가지라는 게 진짜 옵션 좋은 날개 하나에 보통 300, 200 이래요. 게임상에 그냥 그림일 뿐인데. 그러니까 이 게임 온라인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돈 있는 사람 벌써 다 투자하고 차고 다니니까 나도 저거 차고 싶어 막 욕망이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채 쪽에 물린 게 원금만 5천여만 원이요. 사채업자를 피해 도망 나오며 가져온 상자입니다. 그는 아내와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 씨는 게임 중독 때문에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복지시설에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서야 뒤늦은 후회를 합니다. 미친놈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미친놈이었고 그 아까운 시간, 그 아까운 돈 다 내 가정, 여자와 내 가정, 애기 모든 걸 다 바꾼 거니까 미안하죠. 게임 중독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게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일한 전 재산이에요, 제 전 재산. 이게요? 예. 아마 여기에 1,000원이 더 있어서 2만 원이 됐다면 아마 지금 게임 머니 사러 갔을 거예요. 게임 머니 사가지고 불려보려고. 보통 2만 원 단위로 거래를 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되니까 참 비참하네, 비참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방 안에 들어박혀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오랜 시간 컴퓨터 게임을 할 경우 자칫 엄청난 결과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사실이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유락 프로듀서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유락 PD, 이 앞서 본 사례는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폐가망신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맞습니까? 예, 올해 들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벌써 5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요. 그 중에는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투신 자살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이 파탄나거나 심지어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기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 취재진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20대 청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전화드린 인터넷 취재 오신 이유락 PD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목이 한쪽으로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그의 모습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찻잔을 들고 오는 모습은 더욱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 씨의 상태는 생각보다 매우 심각했습니다. 가장 편안한 이렇게 옆에 기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제일 편한 건 한 이 정도. 그 정도예요. 냅두면 계속 들어가요. 거의 한 70도 정도 정면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정면을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좀 약간 고통스럽고요? 네, 많이. 많이요? 아프진 않은데 자꾸 이쪽으로 가 미니까 힘들어요 되게. 이렇게 힘들다. 그죠? 예. 자연스럽게 한번 놔보시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가만히 놔두면. 네, 딱 들어가 버려요.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도 이 씨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목을 고정하는 기구도 사용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 디스크, 디스크 닥터 이런 거 있잖아요. 고정시키는 거. 이게 펌프 넣어가지고 상당히 강하게 고정을 시키는데도 그 뒤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휘어가지고 버렸거든요.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되게 불편하고요.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이게 볼 수가 없잖아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목에 이상이 오기 전 모습입니다. 비극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11월 이 씨는 PC방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과 친하게 되었고 함께 게임을 하는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한두 시간이었던 게임 시간이 6시간이 넘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목이 뻐근하는 등 몸에 이상 징후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고 집에 오면 약간 목이 좀 여기 이 목청 있는 데가 음식 넘길 때 목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 잠깐씩 들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자면 괜찮아지니까 또 풀리니까. 근데 PC방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쯤에 목이 이렇게 되게 빳빳하고 이렇게 심했어요. 제가 이 게임의 클로즈 베타 테스터가 되면서 그런데 이 씨의 건강에 치명적인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 것은 새로운 게임을 사전 테스트하는 클로즈 베타 테스터로 선정되면서입니다. 이후 이 씨는 장시간 무리하게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막 5-6시간, 뭐 어떨 땐 8시간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 3-4달, 5-6달 정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증세가 이거 비슷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목이 뒤틀려 정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걸음걸이 역시 매우 불안합니다. 이 씨는 일주일에 2번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지만 목은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4월달 정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 씨의 목 근육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른쪽 목 근육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근육은 이 근육입니다. 흉쇄 유돌근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오른쪽에 있는 근육은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이쪽으로 제끼게 하는 동작이 있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근육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는 동작,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데 키보드도 좀 책상이 높았었고 마우스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쪽의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 모니터가 약간 왼쪽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고개도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것만 한 게 편안히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그 근육을 많이 그 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자세로 근육이 많이 좀 뭉치고 경련이 왔었을 것 같습니다. 이 씨의 병명은 경련성 사경. 목 주변 근육의 반복적인 수축으로 목이 돌아가거나 뒤틀리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완치율이 높지 않고요. 대개 좀 평생 동안 좀 잔존하는 증상이 남을 거예요.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목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는 자가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다니던 학교도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생마저 온라인 게임에 빠져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 동생도 제가 하던 게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오래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는데 오래 하진 않는데 그래도 괜히 걱정이 돼. 동생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목이 좀 뻐근한지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되게 걱정이 되고 저처럼 될까 봐. 어머니가 아들의 뒤틀린 목을 정성스럽게 주무릅니다. 아들은 그런 어머님을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 씨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식탁 앞에 앉습니다. 젓가락을 들자마자 손으로 머리부터 고정을 시킵니다. 음식을 삼킬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고통을 참아내려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게임 중독은 단란했던 이 씨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 아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도 답답하지만 엄마는 그 답답함 저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많이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지 몰라요. 지난 4월 추적 60분은 은둔형 외톨이의 충격적인 생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취재팀은 7년째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20대 김 씨를 만났습니다. 그거 털지 말고 지금 털지 말고 놔둬 그냥 놔둬 먼지 나. 김 씨의 방입니다. 음식 쓰레기가 방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치우지 않은 머리카락이 수북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좀 나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밖에 나가기 싫어했던 게 잘 모르겠어요. 취재팀은 당시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집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컴퓨터 게임을 하며 보냈습니다. 식사도 컴퓨터 앞에서 했습니다. 제일 오래 한 게 3일 밤낮으로 한 적이 있어요. 잠 안 자고요? 네. 밥도 안 먹고요? 네. 화장실만 가고 물만 마시고. 그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송 한 달 후 취재진은 그를 다시 찾았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깨우려 했지만 싫어요. 안 씻어도 괜찮아. 짜증스러운 대답과 함께 다시 이불을 끌어당깁니다. 요시라도 해야 되지. 김 씨의 방은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늘 켜져 있었던 컴퓨터가 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누워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상태.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이 안 통하는 저기거든요. 저 기억나요? 그때 같이 저 병원에 갔던 KBS 최종 20분 이후락 PD예요. 그런데 잠시 후 그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박수나 합시다. 박수나 합시다. 순순히 악수에도 응합니다. 잘 지냈어요? 그리고 컴퓨터를 꺼놓은 이유를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저기 하던 게임 있잖아요. 네. 거기서 게임 하다가 탈퇴했던 컴퓨터 사람 만났는데 아 오프라인에서요? 아니요 온라인에서 네. 그 사람 하는 말이 제가 탈퇴하게 된 이유가 내가 무심코 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렇대요. 나 그 말 듣고 그냥 울어가지고 진짜 죽고 싶고 그냥 사람 만난 거 자체가 싫어. 인터뷰를 끝낸 김 씨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갑작스런 변화에 놀라 병원을 급히 찾았습니다. 전문의는 유일한 세상이었던 게임에서조차 버림을 받자 그 충격 때문에 세상과 단절을 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정하는 기준은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사이버 공간에서의 게임의 현실과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현실, 두 개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특정한 경우에 현실의 삶이 너무 초라할 경우에 현실의 삶을 포기하잖아요. 남은 한 게임상의 현실로 살아가다가 게임상의 현실도 포기됐으니까 자기가 살아갈 세상이 더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그동안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좋았던 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 같다는 전문의의 상담 내용에 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시일이 오래 걸려도 저는 꼭 성공하고 싶거든요.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절대로. 꼭 성공하고 싶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취재진은 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방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2시쯤에 우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 들어가기 직전에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따돌림 당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걸 제가 알잖아요. 그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취재진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담았던 그의 생전 모습입니다. 게임 중독은 가까스로 찾은 삶에 대한 희망마저 무참히 빼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들 살려보려고 애를 쓰시던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락 PD, 이 김군의 경우 7년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살다가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가 결국 게임 중독이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한 것입니다. 아이들 컴퓨터 게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이 앞서 그 두 사례 보시고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취재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가 당한 피해 사례를 제보를 해주셨는데요. 이 가운데는 게임을 하다가 안면 마비가 와서 입이 돌아간 가정주부도 있었고요. 척추가 휘어지는 척추 측만증에 걸린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심각한 두통과 발작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게임을 하는 도중 돌연사하는 경우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119입니다. 예, 여기 사람이 쓰러졌거든요. 일반인데요. 현재 지금 상태 어때요? 손 쉬신 것 같은데요? 숨을 쉬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구조 바로 보낼게요. 예. 지난 8월 5일 한 남자가 게임 중 쓰러졌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한 PC방. 한 30대 남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흡을 굉장히 힘들게 간헐적으로 하고 있었고 화면이 창백했고 그 맥박을 짚어보니까 상당히 미약하게 곧바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 남자를 후송했습니다. 맥박을 되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심장은 멎어버렸습니다. 우리 의료진에서 한 2시간 정도 심폐소생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반응이 없어서 약 2시간 후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게임을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망한 것일까? 취재진은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그가 게임 중 쓰러진 PC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PC방 측에선 별다른 단서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그 자체적인 잠깐 듣고 갈게요. 어떻게 돼? 본 사람도 없어요. 저도 뭐 컴퓨터 보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풀어주셨길래 전화해가지고 가시고 보세요. 할 말도 없어요. 그의 가족들은 죽음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집 주소로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가족들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그가 일하던 직장을 알아냈습니다. 마침 그의 동료들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박 씨가 근무했던 자리입니다. 그가 쓰던 서류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내선 전화기에서도 박 씨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이곳에서 보일러 수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게임에 빠져 업무를 소홀히 한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나쁜 친구는 아니야. 없어 착해요. 그래. 네, 착해요. 진짜 착해요. 순딩이죠. 순딩인데 이제 거기 이제 빠지고 제가 월급을 하니까 금요일날 마치면 그날 저녁부터 이제 게임만 가는 거예요. 가면 밤새는 거죠. 계속 그때.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잠을 못 잤으니까 못 나오는 거죠. 박 씨가 자필로 쓴 지각 사유서입니다. 밤새워 게임을 하느라 한 달에 2~3차례씩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엔 무단 결근까지 하게 되면서 사고 한 달 전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조창기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지각을 처음에 이제 뭐 지각 한두 번 하면은 과장님 몰래 그냥 딴 데로 외근 나갔다 그래요. 그런 것도 몇 번 해줬는데 그런 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2번 생기면 한 번은 과장한테 보고하고 한 번은 그냥 숨기고 그래서 이제 평소 박 씨와 가깝게 지냈다는 직장 동료는 그가 퇴사 후부터는 아예 PC방에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그 PC방에서도 거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한 달 10일 이상을 그 의자에서만 이래 올 때마다 그래 있으니까 그 밥 먹으러 뭐 잠깐 어디 갔다 왔는지 그래 해가지고 옷이 똑같았대요. 집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사건 당일 직장 동료 김 씨는 우연히 PC방에서 박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박 씨는 PC방에서 먹고 자면서 나흘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옆자리에 앉아 함께 게임을 시작한 지 4시간 뒤 갑자기 박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뭐 구당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바로 그냥 이 호흡 곤란증을 일으키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 병원에 도착하니까 그 담당 의사 하시는 말씀이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에 빠진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심적인 능력이라든지 신체적인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계속 거기에 빠져드니까 자기 신체나 그 능력을 모르고 마라톤 풀코스에 뛰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 되는 거죠. 대구에서 게임 중 돌연사가 발생한 지 한 달 뒤, 이번에는 부산에서 또다시 한 고등학생이 게임 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날은 사망 학생의 부모님이 절에서 49제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 학생의 하루 게임 시간은 2~3시간 정도. 심각한 중독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길 거니 뭐 황당하지 지금. 아직까지도 안 믿어져요 그게. 지금까지도. 컴퓨터 게임을 못하게 하려고 집에 컴퓨터만 부산에 빼고 싶은데 작은 놈은 그걸 봤어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고 전날 정구는 학원 수업을 마친 후 12시 반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평소 때처럼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반, 어머니가 아들을 깨우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정구는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구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지시고 자라 이래도 예 하더라고. 문 틈 사이로 이렇게 불빛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 또 오늘 일찍 안 자겠구나. 또 오락하는갑다, 컴퓨터 하는갑다 하고 막 그래 생각하고 자버렸어. 그때가 거의 1시쯤 됐을 거예요. 지가 한 2시 반까지는 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6시 반에 깨서 4시간 사이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잠든 사이 정군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취재진은 정군의 사망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 당시 정군을 검안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정군의 사체 검안서입니다. 이 서류에 따르면 정군은 발견 당시 안면부, 특히 입술 지위와 손톱 밑에 검푸른색의 우열 현상, 즉 피몰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어 사인은 청장년 돌연사 증후군으로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사망하고 난 뒤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외상 같은 게 전혀 없어요. 신부전증은 뭡니까? 일종의 심장마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정군이 평소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지병이 있었던 것일까? 정군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그렇게 특별히 아픈 이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몸도 그렇게 약해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항상 애가 밝고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웃고 다니고 이러고 웬만해서 다 넘기고 이런 그런 애라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정군은 성격이 활달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건강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군이 사망하기 몇 달 전 학교에서 실시한 정군의 종합 신체 검사 내용입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것 외에는 모든 검사 항목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종합 판정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군의 사인으로 지목된 심장마비 의심 항목들은 어떨까? 가슴통도 없었고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심장마비를 일으킬 만한 요인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정군은 왜 돌연사를 일으킨 것일까? 같은 반 친구들에게서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 많이 피곤해서 자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보면 얼굴 보면 좀
가만히 있을 때 보면 피로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었어요. 좀 아무래도 야자 끝나고 학원 갔다 오면 한 12시 넘어서 마치니까 그때 뭐 컴퓨터 한다고 몇 시간 했으니까 뭐 잠도 얼마 못 자니까 졸죠. 밤 늦게까지 게임을 하느라 학교에서 무척 피곤해했다는 정군. 도대체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던 것일까? 정군의 49제를 다녀온 며칠 뒤 취재진은 정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방 썼습니까? 예. 정군이 돌연사 한 채 발견된 방입니다. 학교 갔다 와서는 이제 그걸 크게 뭐 할 당시 정군이 사용하던 컴퓨터도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컴퓨터 하고 컴퓨터 안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 있을까? 게임이란 이름으로 저장된 폴더에는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게임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군이 학교와 야간 자율학습, 학원 공부를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은 밤 12시 반. 피곤한 몸으로도 정군은 매일 2~3시간씩 게임을 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 하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 하면 3시간은 기본입니다. 아들은. 그래요. 한번 앉았다 하면 우리가 못하게 해야 어거지로 막 못하게 하면 막 인상 푹푹 쓰면서는 할 수 없이 일하는데 우리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답을 이제 모르지 그게. 우리가 못 봤으니까. 학업으로 지친 상태에서 정군이 과도하게 온라인 게임에 몰입한 것이 돌연사의 원인이라고 부모님은 믿고 있었습니다. 어른들 같으면 그냥 막 가고 피곤하면 바로 잘 수 있는데 애들 안 그래요. 저거들 또래 또 뭐 이메일 주고 받고 또 게임도 친구끼리 하고 그러니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쌓여갖고 이제 혹사시키는 거지 지도 모르게 막. 부산에 위치한 한 추모공원. 정군의 부모님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정군은 화장된 후 이곳에 안치됐습니다. 허망하게 가버린 아들 앞에서 부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학업으로 피곤해하던 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을 말리지 못했던 것이 어머니는 지금도 후회스럽기만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 엄마 네 신경을 뺐어서. 너무너무 황당해요. 아침에 학교 가라 깨웠는데 세상에 그렇게 돼가 있으니 너무 기가 안 차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이 취재를 응하고 싶진 않았는데 지금 이 컴퓨터 때문에 가정마다 난리더라고요. 진짜 뭐 싸움도 많이 하고 컴퓨터도 뚫어 부숴한데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무슨 방안을 내려야 돼요. 안 돼요. 아들을 떠나보내며 자책하시는 어머님. 설마 이런 변을 당하리라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이록 PD, 이 정군의 경우는 중독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사망을 한 겁니까? 정군은 하루 게임 시간이 많아봐야 3시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학업 스트레스가 워낙 심한 상황에서 매일 밤 게임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학업 피로도가 높은 고학년 학생일수록 게임 중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차트 내용들이 그동안 그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사례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2002년 9월에 첫 사망자가 나온 이래 총 1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02년에 3명, 그리고 2004년에 3명.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만 벌써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1명 중에 1명을 제외한 10명이 돌연사한 것입니다. 이 사례 중에는 매일 20시간씩 열흘간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시간 온라인 게임을 할 경우에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돌연사에 이르게 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게임을 하는 것과 돌연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실험 대상자는
하루에 2~3시간 정도 온라인 게임을 즐긴다는 한 대학생. 우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게임 중 혈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게임을 시작하기 전 서 있다가 앉은 직후 혈류 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측정 위치는 무릎 뒤쪽의 정맥 혈관. 그곳을 초음파로 찍어 보았습니다. 검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정맥 혈관입니다. 정상 혈관은 피의 흐름이 빨라 초음파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검게 표현된다고 합니다. 혈류 속도는 초당 20cm로 정상을 나타냈습니다. 실험 대상자가 앉아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30분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게임을 한 후 다시 혈류 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측정 결과 혈류 속도가 반으로 뚝 떨어져 초당 10cm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앉자마자 측정했을 때 일정하고 가늘게 보였던 혈관이 눈에 띄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다가 호스로 고무풍선에 물을 계속 부으면서 반대편을 딱 막으면 고무풍선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나 피실험자는 이런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게임 몰입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식사도 앉은 자리에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앉아서 게임을 한 지 1시간 후 혈액이 흐르는 모습이 무척이나 힘겨워 보입니다. 게임 시작 2시간 후 혈액의 흐름이 거의 멈춰서 있습니다. 혈관도 불규칙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이제서야 피실험자도 몸의 이상을 느낍니다. 여기 목 있는 데가 제일 아프고요. 게임 시작 6시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류가 일부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아래쪽에 있는 정맥은 상당히 초기부터 그 혈류도 느려지고 또 피가 많이 적체가 돼서 그 응고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지고 6시간이 지난 후에는 피검자가 조금 운동을 하고 움직여도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고 물론 이제 몸에 안 좋고 뭐 근육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피까지 안 흐르고 혈류가 안 좋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그렇다면 혈류 속도가 떨어지는 것과 게임 중 돌연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2002년 광주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86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하던 20대 남자의 돌연사. 당시 김 씨는 나흘째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선 순간 쓰러졌다고 합니다. 주인의 부축을 받아 화장실로 갔지만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PC방 주인에 의해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일단 집에 들어갔다 오셔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굳이 하루만 더 있다가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김 씨를 발견한 장소가 아무도 없던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타살 의혹이 제기돼 부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부검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교수는 부검 결과 김 씨의 몸 2군데에서 혈전, 즉 피떡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몸에서 나온 혈전입니다. 하나는 무릎 뒤쪽의 정맥에서 찾아냈습니다. 또 다른 혈전 하나는 폐에서 피를 내보내는 동맥에서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돌연사하기까지의 과정을 부검 결과를 근거로 재구성해봤습니다. 김 씨는 80시간 동안 앉아서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릎 뒤쪽에 피의 흐름이 막혀 혈전이 생겼습니다. 이때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나는 순간 혈전 일부가 떨어져 나와 정맥을 타고 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하지에서 올라온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이 떨어져 나온 것이 뭐 어디 폐를 막으면 폐혈전 색전증 또는 어떤 다른 떨어져 나와서 또 폐를 막지 않고 더 순환을 해서 뇌 동맥에 자그마한 것을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단지 정맥에 피가 올라오면 우선 도착하는 게 심장과 폐이기 때문에 폐에서 막힐 확률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그게 돌연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갑작스러운 사망이죠. 장시간 게임을 하는 것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게임 이용자들은 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취재진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은 온라인 게임 중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6시간 동안 게임을 시킨 후 게임 중 받는 스트레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게임을 시작한 후 스트레스가 낮아지다가 2시간 후부터는 스트레스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는 거죠. 더 즐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큰 이제 무리가 오지 않고, 또 정신적인 어떤 쾌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대신 보상을 해줍니다. 1998년 세계적인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 실린 게임 중독 관련 논문입니다. 비디오 게임을 할 경우 마약을 복용했을 때와 같은 종류의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 호르몬은 도파민의 한 종류인데 사람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면서도 쾌감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실제로 몸은 굉장히 소진되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쾌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계속 분비되기 때문에 장시간 하면서 돌연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게임 중독이 마약 중독과 비슷하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력 PD, 이 앞서 내용을 보니까 이 온라인 게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 중독자들은 연속 30시간, 심지어는 50시간, 60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식사는 물론 잠도 의자에 앉아서 잘 정도인데요. 그만큼 피로나 스트레스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게임에 몰입해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비행기를 장시간 타다 보면 말이죠. 이 발이 붙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혈액순환 그 장애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안전좌석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게임 중독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한 자리에서 20시간, 30시간씩 앉아 있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게임 중독자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통계에 의하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3천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410만 명이 인터넷 중독에 시달리고 있고 그중 절반이 넘는 208만 명이 초중 고교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중독의 대다수가 온라인 게임 중독 역시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돌연사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취재팀은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학생들 이용 실태라든지 먼저 하루에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 하는 사람. 전체의 70%가 넘는 학생들이 하루에 1시간 이상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이상 하는 사람. 하루에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학생도 13명이나 됐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놀랍게도 게임을 하다 신체 이상을 겪고 있는 학생도 5명이나 됐습니다. 5명이에요? 네, 1시간 좀 넘다 보면요. 눈이 말찡하면서 눈 감으면 눈을 뜰 수가 없게 되고 머리는 뒷머리 쪽이 자꾸 욱신욱신거려요. 허리가 좀 많이 심하게 아파요. 셋. 이렇게
청소년에게 게임이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산의 정군처럼 최악의 불행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은 지방에 딱 들어오면 컴퓨터만 탁 킵니다. 키 넣고 밥 주면 밥도 들어가고 컴퓨터 앞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한 게임 업체들의 입장은 어떨까? 게임 업체의 모임체인 협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1시간 단위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근거로 게임 화면에 띄운 경고 문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문구는 게임 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사라집니다. 한편 이 관계자는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 화면은 게임 업체에서 학부모를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게임을 몇 시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들은 극히 일부 게임에만 시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까지는 개별 기업에서 좀 자율적으로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게임 이용 시간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오고 있었는데 협회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좀 표준화해가지고 회원사들한테 공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나마 게임 업체들의 이런 조치가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게임 시간을 부모님이 이제 자동으로 알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 없어요? 경고 문구가 이제 좌측 이렇게 저기 게시판에 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게임을 적게 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아이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게임을 신경 쓰다 보면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다 듣게 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집중을 해가지고 경고문구 신경을 안 씁니다. 시민단체 역시 업체들의 이러한 게임 중독 예방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온라인 게임에 빠져들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가? 그런 아이들에게 그 게임을 할 때 적절하게 하고 끊고 적절하게 하고 또 사기당하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이런 그 모의 일종의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 회사가 갖추고 있는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뭐 우리는 이거 하고 있다 저거 하고 있다 말을 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을 걱정하는 학부모나 청소년들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회사들이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게 돈이나 벌지 뭘 정말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만큼 지금 뭐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죠.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국회에서 게임 중독을 막아보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법안 내용의 핵심은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강제로 규제하자는 것입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유해업소 출입을 못하게 하고 또는 출입 시간을 제한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무차별적인 이제 좀 중독성이 강한 온라인 게임의 공급을 이 심야 시간대는 좀 규제를 해보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생활 리듬을 찾아주자. 이런 데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협회에서는 이러한 강제 규제가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만약에 이런 규제가 행해진다라고 봤을 때 자국에서도 상당히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품을 해외에서 과연 해외 수출하는데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취재팀은 추정 60분 홈페이지를 통해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게임 이용을 강제로 규제하자는 내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응답자 2,437명 가운데 약 77%의 네티즌들이 이 제도에 대해 찬성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접속을 강제로 규제하자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PD, 앞서 그 중학교 학생들의 사례를 보니까 한 반 35명 가운데 5명이 몸에 이상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조사에 의하면은 청소년의 23.8%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24.7%가 게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온라인 게임에 빠질 경우에 나중에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꼭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예, 셧다운 제도가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의 국내 매출이나 해외 수출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도 일견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진정한 게임 강국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중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매년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업적인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시급히 내놔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의 최대 수출국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에 중독돼 목이 돌아가는가 하면 자살까지 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 때문에 가정 불화까지 겪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게임 중독 문제를 개인 차원의 문제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관련 업체나 당국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